속성은 사물의 본질이며 변하지 않는 특성이다. 파워5 속성은 빅뱅 에너지의 본질이며 변하지 않는 특성이다. 인간과 우주나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것은 태초의 빅뱅에 관계한다. 따라서 우주와 자연 생태계 개체들의 행동과 그 상호작용을 지배한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뿐만 아니라 이들에 속한 개체들은 순환한다. 생명력은 순환의 단서를 제공하고 파워5 속성은 그 특성에 따라 순환 메커니즘을 만들어내어 무한의 에너지를 순환시킨다. 따라서 순환은 모두 파워 순환이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새로운 개체나 생명은 파워 순환을 통해 탄생하고 성장하며 파워 순환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파워 순환은 재창조의 질서나 법칙이다. 파워 속성 개념,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은 이경환 국가생존전략 도서 출판 두남을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것과 같이 파워5 속성은 그 특성에 따라 인간을 포함하여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 속한 개체의 행동과 이들의 상호작용을 지배하여 그 존재 질서를 만들어낸다. 파워5 속성 기반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존재 질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2-3 파워5 속성과 우주와 자연의 유기체적 존재 질서. 1. 우주와 자연의 유기체적 존재 질서. 유기체는 형태적 또는 기능적으로 분화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고 부분 상호 사이 및 부분과 전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전체로서 하나로 정비된 통일체를 뜻한다. 좁은 의미에서 유기체는 생명을 가진 개체나 조직체이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는 모두 유기체적 특성을 가진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주의 광활한 공간 속에서 별과 행성은 물질과 에너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태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우주의 존재 질서를 만들어간다. 즉, 우주에 존재하는 별이나 행성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관계는 본질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프로세스이다. 예로서 태양계에서 태양은 태양계의 핵이며 수성, 금성, 지구 등과 같은 행성들은 태양에 귀속하여 태양의 주변부가 된다. 태양과 행성 또는 행성들 사이에는 물질, 에너지 및 정보가 상호 전달되어 태양계 존재 질서를 만들어내고 이들은 전체로서 하나의 통일체가 된다. 생태학자들에 의하면 자연 생태계는 다양한 유기체와 무기체의 상호작용으로 역동적인 생명 시스템을 형성하는 곳이다. 자연 생태계의 유기체는 동물, 식물 등의 다양한 생물 즉 생명체를 뜻하며 무기체는 대기, 물, 토양 등의 비생물을 의미한다. 자연 생태계에서 생물과 비생물은 서로 간의 물질, 에너지나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재활용의 프로세스를 유발한다. 예로서 식물이 비생물인 토양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여 식물 물질로 통합하거나 태양 에너지를 기반으로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만든다. 초식 동물은 식물 물질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고 다른 생물은 이들이 죽으면 유기물을 분해하여 영양분을 토양으로 돌려보낸다. 따라서 우주와 자연 생태계는 유기체의 형태적 또는 기능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나의 유기체를 포함함으로 유기체에 속한다. 예수님께서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유기체적 질서 형성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 개체들의 유기체적 질서는 이들에 작용하는 파워 속성에 관계한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 개체에 작용하는 보존 속성은 개체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보존하며 또한 이것을 기반으로 다른 개체와 결합을 통해 상호의존적 생존 질서를 유발한다. 개체들의 결합은 결합 속성이나 지배 속성과 귀속 속성에 관계한다. 결합 속성은 개체들의 수평적 결합을, 지배 속성과 귀속 속성은 수평적 결합을 유발한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파워 속성이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수록 이들의 유기체적 생존은 촉진된다. 지금까지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는 우주대로, 자연 생태계는 자연 생태계대로 또는 이들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역할을 한다. 유기체는 지적한 것과 같이 그 구성 개체들 간의 물질, 에너지 또는 정보가 상호 교환되어 하나의 생명체적 통일체가 된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가 하나의 유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물질, 에너지 또는 정보가 상호 교환되어야 한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 속한 개체들 사이나 자연 생태계의 생물과 비생물 사이의 물질이나 에너지 또는 정보를 상호 교환시키는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다음 섹션에서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개체들 사이나 자연 생태계의 생물과 비생물 사이의 물질이나 에너지 또는 정보를 상호 교환시키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자. 2. 파워5 속성과 유기체적 생존 질서 유발.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파동 웨이브는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물과 같은 물질의 한 지점에 일으킨 진동이나 동요가 퍼져나가는 것을 뜻한다. 이때 에너지는 파동에 실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달된다. 파동은 본질적으로 자연의 근본적인 측면으로 진동을 통해 공간 전체의 에너지와 정보를 전달한다. 즉, 파동은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가 흐르는 것이다. 예로서 파도는 파동의 근본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물의 파문에서 빛과 소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현상을 포괄하여 먼 거리에 걸쳐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줄의 한쪽을 고정시킨 다음 다른 끝을 잡고 줄을 위아래로 흔들었을 때 생기는 동요의 이동이 파동이다. 이 경우 사람은 줄의 한쪽 끝에 일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주었고 그 에너지가 줄을 타고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 파동은 파장, 주기, 진폭 및 위상 등의 파동 특성량을 가진다. 파장은 파동의 한 주기를 나타내며 주기는 파동이 한 번 반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진폭은 파동의 크기를 나타내며 위상은 파동의 출발점에 관계한다. 파동의 특성량은 파동 특징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로서 햇빛은 파동 특성량이 다른 7가지 고유한 파동으로 구성된다. 햇빛의 이러한 파동 특성은 서로 다른 7가지 가시적 빛으로 나타난다. 파동의 특성량은 파동의 특정 능력에 관계한다. 지적한 것과 같이 태초의 빅뱅의 파워는 파워오 속성을 포함한다. 파워오 속성은 각각 고유한 능력 특성을 유발한다. 또한 파동은 본질적으로 자연의 근본적인 측면이다. 파워오 속성의 이러한 능력 특성과 파동이 자연의 근본적 측면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파워오 속성은 각각 고유한 파동 특성량을 가진 파동임을 알 수 있다. 예로서 파워오 속성은 각각 고유한 파장을 가지며 그 길이는 짧은 순으로 지배, 결합, 귀속, 보존 및 창조 속성 순이다. 지적한 것과 같이 파동은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가 흐르는 것이며 파워오 속성은 각각 고유한 파동 특성량을 가진 파동이다. 또한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 속한 개체의 행동과 이들의 상호작용은 파워오 속성에 지배된다. 따라서 우주와 자연 생태계 개체들 사이의 물질, 에너지나 정보의 상호교환은 이들에 작용하는 파워오 속성을 기반으로 유발된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 작용하는 파워오 속성은 다양한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태학적 기능을 유발하고 유기체적 질서를 위한 핵심적 원리이다. 물리적 세계뿐만 아니라 진동과 파동은 인간의 마음과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정 진동에 노출되면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길고 느린 진동은 평온함과 안정감을, 짧고 빠른 진동은 활력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인간과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 작용하는 파워오 속성은 이들 간의 물질, 에너지 및 정보를 상호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유발한다. 즉, 우주나 자연과 인간 사이에 작용하는 파워오 속성을 기반으로 서로 간의 에너지나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지적한 것과 같이 파워오 속성은 그 특성에 따라 파동 특정량을 가진 파동이다. 또한 파동은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가 흐르는 것이며 파워오 속성은 인간,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 속한 개체들과 이들의 상호작용을 지배한다. 따라서 파워오 속성은 인간, 우주와 자연 생태계 개체 사이에 물질, 에너지 및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이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인간의 행동과 그 상호작용은 파워오 속성에 지배된다. 인간의 행동이 파워오 속성에 지배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행동과학자들에 의하면 인지 카그니션 정보 항목을 알게 하는 활동이다. 인지는 행동에 선행하며 인간의 생각이나 지각 및 문제 해결의 입력을 구성한다. 인간에게 작용한 파워오 속성은 각각 그 특성에 따라 선택적 인지를 유발한다. 파워오 속성 기반 인간의 이러한 선택적 인지는 인간 행동에 선행하므로 이들은 인간 행동과 그 상호작용을 지배한다. 파워오 속성 기반 선택적 인지와 인간 행동은 제2부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자아실현 자기 경영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예수님께서 인간과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유기체적 존재 질서에 대해 말씀하셨다.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유기체적 존재 질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 하나님은 전체 계획하에 하나의 개체로 나누고 개체는 개체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개체 하나하나가 모여서 형태를 맞추고 그 의미를 깨달아가며 한 개체가 만나는 메커니즘을 연결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 개체에는 개체로서 충분한 가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격적 존중이다. 인간과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파워오 속성이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수록 이들 사이에는 물질이나 에너지 또는 정보가 원활하게 교환되고 유기체적 생존 질서가 활성화된다. 파워오 속성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능의 형태나 잠재적 귀속으로 내재한다. P.S. 국가경제 발전과 성장에 대한 기존의 연구 접근은 크게 신고전주의, 제도적 및 문화적 접근 등으로 구분되지만 주님께서 지정하신 10여 건의 체계 연구를 통해서 그 핵심은 국가의 구성원들 간의 상생과 협력이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즉, 국가의 부존 지원에 무관하게 그 구성원들 간의 상생과 협력이 있는 국가는 경쟁 우위를 누린다. 국가 생존 전략 지필과 연구에서 나는 무엇이 국가 구성원들을 상생과 협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집중하였으나 상생과 협력의 원리와 실천적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아 고심하였다. 이때 주님께서는 인간과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모든 개체의 생존 전략 서바이벌 스트라테지는 창조, 보존, 결합, 지배와 귀속 속성의 파워 5속성이다. 라고 하시고 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었다. 또한 주님께서 파워 5속성의 개념과 원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 창세기를 읽고 묵상을 하면 주님께서 알게 하시겠다. 고 하시었다. 창세기를 읽고 묵상을 할 때 주님께서 성경 말씀과 파워 5속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깨닫게 하시었다. 1. 창조 속성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변화를 도모한다. 신기술, 혁신, 각종 창작물 등.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들 짐승과 공중에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창세기 2장 19절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인간 아담에게 부여하시었다. 이에 보존 속성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어 보존한다. 차별화 전략 개성 추구 등.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것이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이미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고유하게 창조하시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창조하시다. 답다는 것은 차별적 생존 전략이다. 3. 결합 속성 연합 또는 하나가 되다 국지연합, 벌과 꽃의 연합, 인간의 결혼 등.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주야를 주관케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8절 결합은 부족한 것이나 필요한 것을 채운다. 완전케 한다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벌과 꽃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상대로부터 획득한다. 주야 즉 낮과 밤은 생존을 위한 환경을 만들며 생존을 위해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완한다. 4. 지배 속성 합의나 컨센서스의 도출이나 동기부여를 통해 목적 지향적 행동을 창출하기 위한 프로세스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공동체적 목적 달성을 위한 행동을 유발한다. 5. 귀속 속성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하는 것이며 집단, 단체 또는 국가에 소속되어 생존을 도모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이는 만물의 주에게서 다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로마서 11장 36절 어린이는 어머님께 귀속, 국민은 국가의 귀속, 회사원은 회사의 귀속,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귀속할 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안다. 파워오 속성은 인간 생존을 위한 본원적인 생존 원리, 더 프린시플 오브 서바이벌을 제시한다. 따라서 사람에게 이러한 생존 원리가 활성화될 경우 사회적 생존을 누릴 수 있다.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에게 파워오 속성을 능률적으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게 할 경우 이러한 인간은 완전 기능인간 풀리 펑크셔닝 펄슨이 되고 사회는 상생과 협력 또는 경쟁과 협력의 사회가 된다. 이후 인간과 국가사회 및 조직에서 파워오 속성 작용 패턴과 이들의 경쟁력에 대한 실증 연구로부터 파워오 속성 작용 패턴이 이들의 경쟁력을 85% 이상 설명한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러한 연구로부터 세상을 진정으로 이끌어갈 순기능적 지식이나 진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 생존 전략의 저술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세기에 한 번쯤은 주님의 진리를 세상에 알게 하였다. 예로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등은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 그때마다 세상은 여호와를 반대했다. 이 책은 주님께서 오랫동안 고심하시면서 작성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을 때 주 여호와는 미리 예견하고 알고 있었다. 이번 일도 동일하다. 국가 생존 전략 지필과 연구를 통해 세상을 진정으로 이끌어갈 순기능적 지식이나 진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3장 생명력 기반 우주와 자연 생태계 개체의 정체성 구현에서는 이러한 파워 속성의 활성화와 개체의 정체성 구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